아내는 아끼던 검은 스타킹을 신고 면접을 보러 갔다. 3분이면 끝날 간단한 면접이었는데 나는 회사 앞에서 무려 3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온 순간 아내의 스타킹은 엉망으로 찢어져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하려 했다. 그저 기분 탓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아내가 신발을 갈아 신으려 허리를 숙인 순간 나는 보고야 말았다. 찢어진 스타킹 위에 정체불명의 액체가 묻어있는 것을 내 두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눈물은 제멋대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에서 그 찢어진 스타킹의 잔상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유난히 이상했던 그녀의 걸음걸이까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다음날 내가 일어났을 땐 지은이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여전히 흰 셔츠에 타이트한 스커트 차림이었다. 나는 유심히 다리를 확인했다. 그녀는 분명 검은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다리에 있던 스타킹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내가 묻기도 전에 그녀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가방에서 스타킹을 꺼냈다. 채서 내리다가 어디 걸려서 찢어졌지 뭐야. 아 진짜 짜증나.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거야.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스타킹을 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펑 하고 터지는 것 같았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다. 지은이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아침에 분명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나갔는데 지금 들고 있는 건 살색 스타킹이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전에는 의심 정도였다면 이제 지은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확신했다. 방금 그녀가 허리를 숙였을 때 나는 똑똑히 보았다. 허벅지 안쪽에 선명한 붉은 자국들을, 피와 혈관이 터져서 생긴 그 흔적들. 그건 키스마크였다. 나와 지은이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났다. 졸업 후에는 함께 창업에 뛰어들었다. 매일 새벽 투자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여기저기 부딪히고 냉대받으며 밤이 되면 거래처 비위를 맞추느라 토가 나올 때까지 술을 마시며 버텼다. 가장 힘들 때는 만두가게에서 찐빵 하나를 사며 공짜로 주는 단무지와 김치를 몰래 더 챙겨와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사업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작은 회사는 어느새 번듯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어느 날 지은이는 이제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에 전념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웃으며 흔쾌히 수락했다. 나와 함께 그 힘든 시간을 견뎌오며 너무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그 후로 그녀는 편안하게 집에 머물며 쇼핑도 하고 네일아트와 미용도 즐겼다. 물론 나에게 소홀하지도 않았다. 매일 아침 내 양복은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저녁에 퇴근하면 따뜻하고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상상도 못했다. 영원할 것 같던 행복은 고작 3년 만에 끝이 났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자기 차가 친구들 차보다 안 좋다며 불평했고 명품 가방이 신상이 아니라며 투덜댔다. 심지어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와도 식탁은 텅 비어 있었고 집안에는 냉기만 돌았다. 그래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이었으니까. 차가 안 좋으면 더 열심히 일해서 바꿔주면 되고, 가방이 신상이 아니면 웃돈을 줘서라도 구해주면 되고, 밥이 없으면 내가 와서 차려 먹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꿈에도 몰랐다. 그녀가 나를 배신할 줄은. 그녀가 다른 남자와 뒹구는 상상을 하니 도저히 침착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내가 출근한 뒤 나는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지원서를 냈다. 이력서를 낸 지 1시간도 안 되어 인사팀에서 면접 연락이 왔다. 나는 입고 있던 양복을 벗어 던지고 체크무늬 셔츠에 청바지로 갈아입고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관은 어린 여직원이었다. 이런 말단직에 내 이력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몇 마디 나누지도 않고 그녀는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나는 사무실 구석 자리를 골랐다. 사무실 전체가 다 보이면서도 남들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곳이었다. 업무 시간이 30분이나 지나서야 지은이가 뒤늦게 출근했다. 여전히 셔츠에 스커트 그리고 스타킹 차림이었다. 지은이의 자리는 사장실 바로 옆이었다. 오전 내내 나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 불륜 상대를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오전 내내 지은이는 자리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계속 화장을 고치고 립스틱을 발랐다. 일은커녕 컴퓨터조차 켜지 않았다. 잡생각에 잠겨있을 때쯤 지은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을 잠갔다. 이어서 창문의 블라인드가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모두 내려졌다.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지은이가 안에서 걸어 나왔다. 입술은 퉁퉁 부어 있었고 셔츠 밑단은 잔뜩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화장실 쪽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옆자리 동료가 내 팔을 툭 치며 말했다. 저 여자는 꿈도 꾸지 마.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야. 나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주먹을 꽉 쥔 채 벌떡 일어났다. 동료가 깜짝 놀라 뭐야 미친놈인가 놀랐잖아 라고 중얼거렸다. 주제 파악 좀 하지. 나는 사장실에 가까워져서야 발걸음을 늦추고 문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안에는 금태 안경을 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정장 바지에 지퍼를 올리고 있었다. 지은이는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자리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퇴근 후 나는 일부러 회사 근처에서 1시간 넘게 서성였다.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다. 30도가 넘는 폭염에 그녀는 긴 소매, 긴 바지 잠옷을 입고 있었다. 이유는 뻔했다. 나는 일부러 더운데 왜 긴 옷을 입었냐고 물었다. 지은이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다. 곧 그날이라서 그래. 자기가 항상 몸 따뜻하게 하라며. 그래 그럼 따뜻하게 입어야지. 나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내 시선이 너무 날카로웠는지 지은이는 내 눈을 피했다. 그녀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보일 때쯤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며칠 밖에서 자야 할 것 같아. 밤늦게 일하는데 당신 깨울까봐. 내 말을 듣자 지은이는 순식간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온몸에 긴장이 풀린 듯했다. 일이 종료하지. 내 걱정은 마.
그러곤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갔다. 매정하게 닫히는 방문을 보며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당연히 안심되겠지. 안 그랬으면 그 몸에 남은 더러운 흔적들을 어떻게 설명했겠어. 같은 공간에 있다가는 내가 참지 못하고 폭발할 것 같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역겨워도 참아야 한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은이는 여전히 회사에 잘 다녔다. 매일같이 사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씩 있다 나왔다. 어떤 날은 오전, 어떤 날은 오전 오후 2번씩이나. 정말 일이 바쁜 사람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나는 낮에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척 농땡이를 피우며 몰래 감시했고, 밤에는 내 회사로 돌아와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종일 사무실에서 휴대폰만 보던 지은이가 갑자기 직원들에게 화를 냈다. 총무팀에서 매일 청소 용역을 불렀는데 그동안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달 청소 비용 결제를 올리자 지은이가 막아선 것이다. 이런 사소한 일로 사람을 써야 해요. 직원들이 퇴근할 때 한 번씩 쓸면 되잖아요. 청소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인데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아나. 총무팀장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지만 지은이의 쏘아붙임에 말대꾸도 못했다. 지은이는 이미 회사에서 사모님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 팀장은 그저 굽실거리며 알겠다고 할 뿐이었다. 한 소리 들은 팀장은 사무실을 한번 쓱 훑더니 바로 내 자리로 왔다. 김씨, 퇴근하고 좀 남아요. 오늘부터 회사 청소는 김씨가 맡아. 나는 순간 울컥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왜 하필 저입니까? 딸같이 나눠서 해야지. 왜 저한테만 시키세요?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말대꾸야. 회사 다니기 싫어? 퇴근하고 사무실 싹 다 청소해. 그리고 사장실도 삐바짐 없이 해놔. 알았어? 더 대들려다가 뒷말을 듣고 급히 입을 다물었다. 마지못해 하는 척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센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허구였구만. 내가 순순히 알겠다고 하자 팀장은 찻잔을 들고 돌아섰다. 가면서도 궁시렁거리는 걸 잊지 않았다. 그가 가자마자 나는 급하게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했다. 일부러 당일 배송이 되는 걸로 골랐다. 사장실에 들어갈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잘 됐다.